저희가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요. 10번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네, 그리고 여기서 파일 이름은 ml 10번 언더스코어 트리라고 할게요. 트리. 어, decision tree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결정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의사결정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파일 이름은 트리라고만 했습니다. 우선 콜앱하고 연결 먼저 해주시고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임포트들 먼저 하고요. 그리고서 그 데이터셋 가지고 일단 분류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서 디스형 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듈들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numpy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려면 매트플롯이 필요하겠죠. C본 있으면 좋을 거고요. 데이터셋을 준비한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겠죠. 네, 그러면 from sklearn 모델 selection이라고 하는 모듈 있죠. 여기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을 훈련을 시킬 거죠. 그럼 모델을 선택을 해야 돼요. scikit run tree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트리. 트리라고 하는 모듈에서 어, decision tree. decision tree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죠.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리그레서가 있죠. 이제 클래스 이름 보시면 딱 아시겠죠. 앞쪽에 있는 decision tree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는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모델, 리그레서는 회귀를 할 때 사용하는 모델. 우리는 일단 분류 문제만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플롯 트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함수 이름입니다.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데요. 그거를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 디시전 트리를 그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평가를 내리려면 scikit-learn 평가 지표라고 하는 단어가 매트릭스. 그래서 모듈 이름이 매트릭스고요. 컨퓨전 매트릭스 분류 문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컨퓨전 매트릭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정확도 같은 거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바로 계산하실 수 있으시고요. 클래스에서. 그리고 뭐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같은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에서 출력을 하면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임포트는 이 정도면 필수적인 것들로만 임포트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할 건데요. 데이터셋을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서 저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와인 데이터셋이 있어요. 와인 데이터셋이 있고요. 어, 그, 와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네, 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어, 그래서 그 와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알코올 도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맛이 얼마나 강하냐라든가, 어, 그 다음에 뭐 당도는 얼마나 단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네,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냐, 레드 와인이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와인 데이터 셋이 있고, 이 와인 데이터 셋을 가지고서 레드 와인과 레드 와인과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음, 분류하는 그런 문제. 네,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GitHub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 위치를 할까요? 파일 위치는 GitHub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bit.ly wine 언더스코어 csv 언더스코어 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주소가 그 여러분들 교재 저자의 GitHub로 그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CSV 파일이 저장된 GitHub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로.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는 read CSV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와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와인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df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점 read CS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파일 경로를 주시면 돼요. 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와인 데이터 프레임 앞에서 5개, 앞에서 6개 출력해 보죠. 앞에서 6개를 출력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코올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슈거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pH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알코올은 그 와인의 알코올 도수를 의미합니다.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9.4% 알코올을 가지고 있다, 9.8% 알코올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슈거는 그 와인의 당도를 의미를 해요. 얼마나 다냐를 수치화한 그런 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 와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 와인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당도를 보면 뭐 화이트 와인인지 레드 와인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pH는 이거 산성도를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와인 마셔보면 약간 음, 삼 신맛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를 수치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저자가 얘기를 하듯이 그, 이 데이터셋은 원래는 캐글에서 그 와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예, 거기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줄여놨고요. 제일 마지막 컬럼이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앞에서 보니까 전부 0이라고만 들어가 있죠. 뒤쪽에 몇 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와인 데이터 프레임 테일 여기도 6개 정도 출력해 볼까요? 네, 이렇게 보니까 1.0이라고 하는 클래스들도 있군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클래스를 보시면 1하고 0하고요. 1하고 두 가지 종류만 아마 있을 거예요. 0하고 1만 두 가지 종류만 있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알코올 도수 그다음에 뭐 당도, 산도 그리고 어, 와인 종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치 타입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어, 기술 통계량 보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죠?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describe. 설마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네. describe가 뭘 보여주나요? describe가 알려주는 거는 연속형 자료. 그러니까 숫자 타입. 음, 어, 수치형, 네, 숫자 타입 그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죠.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를 의미를 하고,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값, 중앙값, 그다음 3, 4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어, 알코올이나 슈거나 pH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들이 의미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알코올 도수 같으면 8%가 가장 낮은 알코올 도수고요. 14.9%, 대략 한 15% 정도 되죠. 요 정도면 요즘 우리나라 소주 정도의 알코올 도수 아닌가요? 아닌가? 아, 술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닌가요? 예, 그런 정도의 도수, 이런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당도를 보면 0.6, 그러니까 거의 단맛이 거의 없는 그런 그 와인이 있는가 하면 65.8이라고 하는 와인도 있죠. 굉장히 단 거죠, 그죠? 예, 아마 뭐 이런 값도 pH도 마찬가지로 pH도 최소값 2.72, 최대값 4.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좀 많이 다르죠. 알코올은 8에서 15 정도까지만 변하고요. 근데 슈거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65.8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리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하면 스케일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pH는 2.7에서 4.0까지밖에는 변하지 않죠. 클래스 볼까요? 클래스 보시면 최소값 0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최대값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0과 1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들이 다 똑같아요. 6,497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6,497개의 와인들을 조사를 한 거고요. 와인들을 조사를 한 거고, 뭐 알코올 도수나 당도나 pH, 산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널인 그런 셀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실 수 있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숫자로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클래스가 숫자가 아니라 카테고리 타입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카테고리 타입에서는 뭐라죠? 어떤 통계량을 볼 수가 있나요? 빈도수를 빈도수밖에 없죠. 그죠? 0이 몇 개 나오느냐, 1이 몇 개 나오느냐 이거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컬럼?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value count를 보시면 돼요. 1이 먼저 나오고 0이 나중에 나오는 이유는 1의 개수가 더 많고요. 0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를 0을 먼저 쓰고 2를 나중에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정렬을 하시면 돼요. sort. 무엇으로 value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index로 정렬하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게 index잖아요. 그래서 sort index를 호출하시게 되면 클래스 0은 1599개, 클래스 1은 4898개가 있다라고 어, 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describe는 알코올과 슈거와 pH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는 클래스 컬럼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대략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어, 6,497개니까 대략 6,500개 정도의 와인이 조사가 되어져 있고요. 6,500개 중에서 1,599니까 대략 한 1,600개 정도, 1,600개 정도가 0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4,890, 대략 한 4,9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0이 레드인지 1이 레드인지는 데이터 프레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문서를 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문서가 따로 있지는 않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의 저자는 0이 레드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화이트 와인이다라고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0은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 저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되셨습니까? 몇 가지 탐색을 좀 해볼까요?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어, 알코올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슈가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리고 pH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알코올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슈가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pH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는 페어 플롯을 그려보세요. 이 알코올, 슈거, pH에 알코올, 그리고 슈거, 그리고 pH 변수들의 페어 플롯을 그려보세요. 페어 플롯을 그리실 때 그 클래스별로 색깔을 다르게 시각화를 해보세요. 네, 클래스별로 다르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 페어 플롯을 그려보시고요. 빈도수를 먼저 그릴까요? 여기서 그 클래스, 빈도수, 막대, 그래프. 이렇게 세 개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세 개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까지. 이렇게 세 개를 한번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자, 빈도수 막대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번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으세요. C번 라이브러리에서 카운트 플롯 이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줘버리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YDF. X축으로 그릴 거냐, Y축으로 그릴 거냐, 이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이 클래스죠. 변수 이름이 클래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plt.show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0이 1,500, 1,6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은 대략 한 5,000개 정도가 있다, 4,9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카운트 플러스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X를 클래스라고 했기 때문에 X축에 카테고리 두 개, 0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1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X축에 표시가 되고요. Y축은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죠. value count를 찾은 값이죠. value count로 0은 1599, 1은 4900, 4898이라고 하는 값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게 이게 카운트 플롯.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음. 여기 데이터 프레임과 카운트를 세기 위한 변수 이름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레드 와인하고요. 0이 레드 와인이라고 그랬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나눌 때에도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층화 추출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고요. 자, 히스토그램은 제가 그 한꺼번에 그려버릴게요. 서브 플롯들을 만들어서 그 세 개의 서브 플롯에다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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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그램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피겨 그리고 엑시스 변수를 만들게요. plt.subplot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시면 되죠. 행의 개수는 한 개가 기본값이고요. 컬럼을 세 개로 할게요. 옆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피겨를 피겨를 어, 컬럼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컬럼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서브 피겨 안에 여기다가는 알코올,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슈거, 그 다음에 여기는 pH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세 개를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여기는 얘가 배열이 되죠. 0, 1, 2라고 하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됩니다.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가 1차원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피겨 사이즈는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겨 사이즈 어, 가로 길이를 16으로 할까요? 일단 이렇게만 먼저 보면 네, 이렇게 세 개가 요 가로 길이가 16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 길이가 4인 거예요. 그래서 어, 컬럼이 3개가 있으니까 가로를 좀 더 길게 표시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컬럼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컬럼을 앞에서부터 선택하면 돼요. 하나, 둘, 3개 선택해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컬럼 이름을 알콜, 슈거, pH 이렇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음, 와인,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컬럼즈라고 하면 컬럼 이름들이죠. 그리고 앞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컬럼 이름 3개가 나오죠. 맞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돼요. 프린트를 해보시면 여기 출력문이 하나 보이죠? 네. 컬럼스는 인덱스라고 하는 배열인데 가지고 있는 값은 알콜, 슈거, pH. 앞에서 3개만 자르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럼 우리는 요거를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복을 할 때,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요건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반복할 때 인덱스와 함께 값도 같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for i 변수 in 구문에서 인덱스도 같이 가져오실 때는 무슨 함수를 써주시면 될까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죠. 맞아요? 네. 프린트 해볼까요? i라고 하는 값과 bar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네. enumerate for in enumerate print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어, 인덱스 0번은 알코올, 인덱스 1번은 슈거, 인덱스 2번은 pH. 그래서 i는 01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바라고 하는 값은 알코올, 슈거, pH라고 하는 컬럼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요 두 개의 값만 있으면 i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바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음,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죠. 히스트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와인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X축을
X축을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이 바. 컬럼 이름이 바고요. 어디 어디에 라고 하는 게 X. 이거는 엑시스 인덱스 I1. 그러니까 이 I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첫 번째 엑시스가 인덱스 0번 엑시스인 거고요. 어, 엑시스 0번 인덱스인 거고요. 여기가 엑시스 1번 엑시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엑시스 인덱스 2번 엑시스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그릴 거냐면 컬럼 이름에서 첫 번째 컬럼이니까 알코올을 그리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컬럼 이름 중에서 두 번째 컬럼 이름이니까 슈거를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알코올, 여기 슈거, 그 다음에 여기 그릴 거는 여기는 pH를 그리겠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I는 0, 1, 2. 그 다음 베리어블은 알코올, 슈거, pH. 이런 순서죠.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실행하시게 되면 네. 알코올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슈거에 대한 히스토그램, pH에 대한 히스토그램 이렇게 나왔어요. Y축은 전부 다 그 개수죠. 개수예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가 많죠. 여기가 많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그러니까 요 근방을 보시면은요. 요 근방은 9%에서 10% 정도? 9% 알코올 도수가 9%에서 10% 정도가 제일 그런 와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와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9%보다 적은 와인들은 거의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반대로 12%보다 높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는 와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도인데 대부분의 와인들은 여기가 굉장히 삐죽하게 올라와 있죠. 대부분의 와인들은 그 당도가 거의 없어요. 5 미만이에요. 5 미만의 와인들, 당도를 갖는 그런 와인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렇게 굉장히 높은 당도를 갖는 그런 그 와인들이 일부 존재하죠. 화이트 와인이나,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세요. 약간 차갑게 거의 얼리다시피 해서 먹는 와인. 그런 뭐 와인은 엄청 달죠. 엄청 달아요. 제가 정말 멋모르고 출장 갔다 오면서 만세점에서 아이스 와인을 사가지고 왔다가 마시는데, 어우, 이거 설탕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네, 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pH, 산도는 거의 약간 좀 대칭에 가까운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봤고요. 페어 플롯, 산점도.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그 분포하느냐,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sns.페어 플롯, 페어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와인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색깔을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plt.show 네, 이렇게 하시면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페어플롯 그려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 X축에 있는 변수들이 X축이 여기가 알콜, 여기 알콜이어서져 있죠. 여기는 당도, 슈거, 그 다음에 이쪽은 pH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마찬가지 순서로 여기 알콜, 여기 슈거, 여기 p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과 열의 같은 부분은 히스토그램이고요. 0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이게 레드 와인이고요. 1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어, 이게 화이트 와인이고 그 산점도들을 보시면은요.
상관계수가 다들 그렇게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 보통 뭐 요렇게 분포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요렇게 분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인데 거의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있으면 상관계수가 0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점이 몇 개 안 보이는 이유들은요. 지금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화이트 와인이 훨씬 더 많죠. 화이트 와인이 훨씬 더 많고 레드 와인이 개수가 적고 게다가 레드 와인을 먼저 점들을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화이트 와인들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투명도가 없어서 그 아래쪽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알코올 도수와 그 당도의 관계, 알코올 도수와 pH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 그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데이터 탐색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함수만 딱 호출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전에, 어, 몇 가지 변수만 조금 만들어 놓고 갈게요. 혹시나 필요할지 몰라서 target names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갈게요. target names는 우리 따로 없잖아요, 지금. 0하고 1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저자가 0은 red라고 했으니까 red. 그 다음에 1번은 화이트니까 화이트. 이게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타겟이에요. 타겟 네임, 레드, 화이트.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피처 네임즈도 만들어 둘까요? 피처 네임즈. 피처 네임즈는 세 개죠. 알코올, 슈거, pH잖아요. 뭐 우리가 따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문자열들 넣고서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 피처로 사용하는 컬럼이 되게 많다면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찾아버리는 게 낫죠. 컬럼 이름 우리가 전체를 다 사용할 건 아니고 앞에서 세 개만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피처 네임스가 그 문자열 세 개를 갖는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스는 두 개의 타겟을 갖는 그 값들이 될 거예요. 그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피처 네임스 그리고 프린트 타겟 네임스 이렇게 하면 알코올, 슈거, pH 딱 들어있는 거 확인됐고요. 레드, 화이트 들어있는 거 확인됐죠. 혹시 뭐 딴 데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뭐 틱 레이블이나 뭐 X축 레이블이나 아니면은 틱의 레이블이나 이런 걸로 얘네들이 이용될 수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과 그 다음에 테스트셋을 나눠 보도록 하죠. 계속 했었던 것처럼 트레인, 그 다음에 X, 잠시만요. 이걸 하기 전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먼저 나누는 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밖에 없죠. 어, 지금 보시면 우리는 딱 가지고 있는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밖에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특성들만 따로 뽑아내지 않았죠. 그죠? 요렇게 특성들만 따로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겟들만 따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2차원 배열로, 특성들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되고, 타겟들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일단 그게 먼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훈련셋, 테스트셋 나누기 전에 X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게요. X는 Y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컬럼들 선택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컬럼 3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Y인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즈, 그리고 앞에서 3개. 그리고 이거를 values 하고서 배열로, 2차원 배열로 만드시면 돼요. 얘가 특성, 피처 배열. 2D 어레이를 만든 거예요. 2D 어레이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타겟 배열. Y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한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클래스는, 클래스는 여기서 점하고 클래스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컬럼 이름 클래스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클래스는 그 파이썬의 키워드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문자열로 클래스 이렇게 하셔야 돼요. values. 얘가 타겟 배열이에요. 타겟 배열. 얘는 2차원 배열로 만든 거고요. 얘는 1차원 배열로 만든 거예요.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알코올, 슈거, pH. 그리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Y. 0과 1들이 쭉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X하고 Y가 잘 나눠졌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확인이 됐고, 이제 그러면 훈련 셋, 그리고 테스트 셋, 그리고 훈련 레이블,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나누시면 될 거예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시면 되고요. X하고 Y를 나누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가 있을 텐데 테스트 사이즈는 20%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의 6,000개 가까이 있잖아요. 6,000개에서 20%면은 1,200개예요. 대략. 그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한 4,800개 정도를 가지고서 훈련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고요. 어, 랜덤하게 섞어서 사용할 거니까 난수 사용하겠죠. 그럼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훈련하실 때에는 랜덤 스테이트는 안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그냥 수업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 같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stratify. 여기를 y의 비율대로. y라고 하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0과 1의 비율대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나눠졌을 거예요. 모양만 잠깐 살펴보죠. X트레인의 쉐입 살펴보시면 5,197개를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특성은 변수는 3개를 가지고 있고요. 변수는 3개를 가지고 있고 X 테스트의 쉐입을 보시면 1,300개를 가지고 있군요. 1,300, 그리고 3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죠. Y 트레이는 그러면 5,197개일 거예요. 1차원 배열일 거고, Y 테스트는 1,300개 1차원 배열일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것까지 해서 훈련시킬 준비까지를 끝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디시전 트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